일단은 환자를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겁을 줘가지고 빨리 합의하게 만들려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행포를 부린다고 저는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목적은 입시에서 점수 잘 받으면 끝. 입시에서 점수를 잘 받는데 자기가 원리가 없이 맹목적으로 거의 공식이나 문제 유형을 외우다 보니까 정말로 재미가 없죠. I always say that people study languages to be able to communicate, not to be able to make perfect sentences.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이 필요할 때 보험사와 분쟁에 휩싸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상당수 보험 가입자들은 이런 문제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대 보험사가 자신들의 고객인 보험 소비자들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합니다. 퍼펙트 보험이니까. 고작 45인데 학원비, 대출이자, 어머니 병원비, 애들 퇴학. 하이카 정신. 고객을 위해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신경 쓴다. 자동차 보험이야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상한테 모두 다 드는 거고요. 안보험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어주는 거고, 이제 종신보험은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들어갔거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들고 있습니다. 45살 구동환 씨는 지난해 9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행 중 멈춰 서 있는데 뒤에 오던 차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잠시 한 4, 5초간 정신을 잃었죠. 그래서 멍하니 있는데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 차 문을 열었죠. 구 씨는 이 사고로 넉 달째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허리 쪽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구 씨는 결국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구 씨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가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며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치료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얼마로 한정해서 주고 더 이상은 우리가 못 준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거죠. 민사조정이란 분쟁 해결을 위해 법관 등 제3자가 개입해 화해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보험사가 작성한 민사조정 신청 서류입니다. 보험사 측은 사고 직후 나온 2주 진단서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 뒤에 받은 정밀 진단에서 허리 디스크 이상으로 4주의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액은 68만 4천 원. 2달간 휴직하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휴직에 따른 손해보상금은 제로입니다. 구 씨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치료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민사조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1월 15일 날 수술을 하자고 잡은 상태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합의에 대해서 누구랑 이야기할 겨를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게 날려갔다는 게 저는 더 화가 나고 의문스럽다는 거죠. 보험사 측은 구 씨의 부상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조정을 통해서 법원의 신체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조정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환자를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겁을 줘가지고 빨리 합의하게 만들려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행포를 부린다고 저는 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34살 윤모 씨도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무술 유단자이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허리 쪽 그 횡돌개 지금 그 골절된 거 2번, 3번 자체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흉터가 좀 나고 그다음 골반 쪽 부딪힌 부분.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병원 치료를 받던 윤 씨에게도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보험사 측이 사고가 난 지 25일 만에 민사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윤 씨의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1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제 담당 주치의 소견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나는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추가 정밀 진단에서 허리뼈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험사에 알렸지만 무시됐다고 말합니다. 아이롱 환자라고 생각하죠. 눈빛 자체가. 그리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뭐 여관에 입원해 있냐, 뭐로 입원해 있냐, 퇴원하고 집에 가 있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험사들의 민사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15개 대형 보험사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조정은 2년 만에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만 3,500여 건으로 2007년 1년치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보험회사들의 그 소송권 남용은 결국은 소송을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민사조정이 급증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4년 동안 국내의 한 손해보험사 보상과에 근무하다 퇴사한 박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 피해자하고 합의 절충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도덕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 씨는 보험사들이 민사 조정을 난발하는 이유를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합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낮은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민사 조정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분쟁 조정 절차가 중지된다는 점을 보험사가 악용하는